자, 오늘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빛광자의 전기, 전자. 우리가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 대표적인 한자어들이다 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가볍게 설명해 주면 금속이 있을 거고요. 금속이라 하면 자유전자라는 애들을 갖게 될 건데, 이 자유전자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해서 밖으로 튕겨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이론을 더 씌워보면 빛에너지에서, 자,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했던 건데, 전자가, 그래도 자유전자가 원자에게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점차 바깥쪽으로 가다가 탈출할 건데, 그러면 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 걸로 위치 변화의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일이 소모될 거고요. 그 소모된 후에 남은 양을 가지고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빛에너지, 우리가 전자기파나 그 앞에 전기 파트에서 에너지 준위, 그 파트에서 했던 빛에너지와 똑같은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빛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 또는 파장과 광속, 플랑크 상수 광속의 곱을 파장으로 나눈 값으로 빛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빛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하거나 파장과 반비례하거나, 이거는 물리원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옆에 있는 거, 자, 일함수라고 부를 건데요. 1을 맞아요. 1인데 이 파트에서 일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탈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였고, 그건 당연히 금속의 종류마다 다를 거니까 금속마다 정해져 있는 고유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함수의 크기를 플랑크 상수와 HF0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여기서 F0라고 하는 값은 문턱 진동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아파트가 웬만하면 문턱이 다 없죠, 그렇죠? 문턱이라 하면 이제 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밑에 문 틈 사이를 막아주는 그런 턱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진 추세예요. 근데 이 문턱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이미지겠어? 뭔가 넘어간다는 이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의 진동수와 금속의 고유한 문턱 진동수를 비교했을 때 빛의 진동수가 커야 광전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어떤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우리가 빛의 파동성이나 입자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파동성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면 모순점이 생긴다. 그게 광전 효과를 공부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동적인 예상을 하나 해봅시다. 1번. 자,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현상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에너지가 운반된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이 파동의 정의를 갖다가 접목시키면, 원래 에너지가, 예를 들어 가정을 좀 해줄게요. 필요한 일함수가 50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10씩 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장은 전자가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이 적어도 6번 전달이 된다 치면, 물론 이렇게 뭐 보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6번 전달되면 50을 초과하니까 그때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밖으로 튕겨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상에서 빛에너지의 크기가 다양하거나 일함수의 크기가 다양해지면 시간차, 광전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시간차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실, 와우. 현실적인 결과는, 광전 효과는 된다와 안 된다,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 빛을 비추는 순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거 외에 아무리 기다려도 애초에 안 나오면 안 나오고요. 시간차라는 개념이 전혀 실험 결과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동성인 예상과 맞지 않는 결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 2번. 자, 빛 에너지가 크기랄까요? 얘를 파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폭값이 결정을 합니다. 정확히 이제 물리2 같은 데 가면 진폭의 제곱값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진폭이라는 게 빛의 입장에서는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 예상은 만약에 광전 효과가 안 됐는데 여기에 밝기를 증가시켜주면 그러면 여기 조건에 들어봤잖아요. 에너지가 모자라서 안 됐던 건데 밝기를 증가시키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이 함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오겠죠. 근데 결과는 역시나 안 됐던 상황이라면 밝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해서 파동적인 예상으로 인해서 두 가지나 결과가 예상과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동적인 빛의 성질과는 상관없는 다른 입장에서의 현상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파동이 아니라고 해서 입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성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아니지. 입자성에 대한 설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입자성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시가 돼요. 자, 물론 이 이전에 여러 과학자들 중에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과학자들이 입자성을 제시를 했지만 아무래도 증거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동에서 했죠.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그 실험 같은 파동성을 증명하기는 쉬웠던 거지. 그래서 입자성을 잘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업적적으로나 이제 학회에서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광양자설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니까 이름이 있어요.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가 광속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역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운동량 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빛이다 보니까 질량이 없죠. 그래서 질량을 제외한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운동량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쓰는 물리량이 파동성의 물리량이지만 이 값을 가지고 운동량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론상일 뿐이었지만 당시에도 이 이후에 컴퓨터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에 동시에 이중성을 갖는다라고 지금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로 광전 효과를 설명해 보면 전자가 원자에게 묶여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광자라는 애가 날아와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역학에서 운동량 보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에서 보면 빠른 물체가 상대적으로 느린 물체랑 충돌하게 됐을 때 빠른 건 느려지고 느린 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자가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면 튕겨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전자가 충분히 빨라지지 못한다. 핵의 속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운동량이 전달되겠지만 우리가 비교하자면 들떴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는 순간 이 조건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는 된다와 안 된다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전 효과의 포인트, 정의와 파동성의 모순, 입자성에 대한 모델의 설명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문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직관적인 변수와 이제 변화되는 값들의 연결이 좀 필요한데 그건 2부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